뒤에 저 기둥에 있어가지고 강의하는 연설을 못 봤지만은 마이크로 다 들었습니다. 오늘 저 우리 박승춘 장군님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을 아주 잘 정리를 해줬는데, 저는 이제 우리 또 이사장님께서 한국이 안전할 거다, 전쟁 안 날 거다 하는 그런 희망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말로 증명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짜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월 달에 타임즈에 김정일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냐면은 북한의 유일한 희망은 그 희망이 밝은 희망은 아닙니다. 희미하지만은 북한의 유일한 희망은 병 걸린 김정일이가 죽어주는 데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그 기사가 났는데, 제가 그 기사를 1년 동안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그 원문하고 해설문을 그리고 그 타임지 표제까지 해가지고 이게 보여줬는데, 연말에 드디어 북한의 그 희망이 도래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 하여간 요번 1월달 1월호에 다시 김정일이가 죽었다 하는 특집 기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미국 클린턴 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까 금년 1월 1일날 북한 신년사에 미군은 나가라 그랬는데 미국이 어제 대답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 계획이 없다. 근데 받아쳤습니다. 근데 지난 11월 달에 클린턴 장관이 포린 폴리시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 논문 하나 기고했는데, 그 기고한 논문에서 이제 발췌한 겁니다. 그냥 영어가 아주 쉽기 때문에 영어를 그냥 읽겠습니다. Politics of the 21st century will be decided in Asia. 21세기의 국제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된다. Not in Afghanistan or in Iraq. 이락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be right at the center of the action. 미국은 행동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서 이라크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미군은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로 오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이 분노했습니다. 미국이 온다고. 중국 장군들이 막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는 겁니다.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중국 장군들이 미국 놈들은 늑대들이야, 우리는 양떼인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말은 미국은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착한 놈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늑대떼 양떼가 사실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워상으로 미국은 늑대입니다. 아직도. 중국은 미국의 마음은 양입니다. 요새 미국 사람들이 중국이 커진다고 막 아우성치는데 가서 은밀하게, 야 너네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대답해봐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종교호랑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그 대전략가들이 한둘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중국이 양떼가 늑대떼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국제정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통일도 되고 강대국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그 신년사가 나온 거 저는 1월 1일 날 우리 수석 부의장님하고 같이 현충원을 참배하고, 그리고 오후에 가서 그것을 몇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거기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죽은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5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17년에 죽은 김일성의 언급도 20번이 넘게 나오는데, 앞으로 김정은의 시대를 열자는 그 김정은에 대한 언급은 10몇 번밖에 안 나오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편견일지 모르지만은, 이거 북한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잃었구나. 강성대국이란 말 대신에 대국이란 말도 있지만은 강성국가라는 말로 이제 한 단계 낮췄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수령이라고도 쓰고 김일성이라고도 쓰는데, 김정일은 장군님이라고도 쓰고 김정일이라고 쓰는데, 김정은에 대한 호칭은 아직 만들지 못했더라고요. 장군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또 황당한 거 뭐냐면은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최고사령관. 그런데 1953년에 북한의 최고사령관이 된 김일성은 계급도 최고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리고 자기가 죽기 2년 전에 김정일이한테 최고사령관직을 주는데
김정일한테 원수를 달아줍니다. 북한에는 대장보다 높은 계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장보다 하나 높은 차수, 그거보다 하나 더 높은 원수가 있는데 김정일을 원수로 달아주면서 자기는 대원수가 돼가지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김정은이는 대장인데 최고사령관이 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차수가 북한에 지금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69세고 한 사람은 75세예요. 그리고 90세짜리 원수가 있습니다. 그 이일설 원수는 김일성의 그 호위를 담당하던, 그러니까 김일성의 경호를 담당하던 장군인데 그 사람은 늙었다 치지만은 그 69세, 75세짜리 차수가 둘 있는데 29살짜리 대장이 총사령관이 되는 거는 군대의 그 구조상으로 이게 맞는 거냐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그리고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경제. 북한 국민들 80몇 % 이상이 배급을 못 받습니다. 물론 근데 배급 못 받는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게 또 놀라운 일이에요. 배급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너네들은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랬더니 시장 가서 장사해서 먹고 살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배급 받는 보다 더 잘 산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국민이 벌써 80%가 넘어간 것이 오늘의 북한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나라는 왕조 국가다, 김일성 왕조라고, 김일성 조선이라고 아예 씁니다. 이번에 신년사설에서 김일성 조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김일성 조선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고 저 나라는 이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저 친구들이 그냥 가지 않을 거죠. 아무래도 그 도발을 한다거나 위협을 한다거나 또는 온갖 대남 전략으로 우리나라를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중심을 잘 지키고 이것을 이겨나가고 이것을 관리해 나가면 좋은 세월이 곧 온다는 그런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